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조영입니다. 오늘은 평소랑은 조금 톤이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뭔가 어떤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제가 한때 문화재와 도자기에 정말 미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때의 추억이 자꾸만 떠올라서 오늘은 한번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 도자기와 도자기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저는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도자기 경매사 출신이거든요. 대학교 졸업을 하고서 거미술 업계에 인을 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대학생 때부터 데미안 허스트라는 작가를 되게 동경했었어요. 그 작가가 갤러리스트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뭐 대학생 때 수업에서 "좋은 시장이 좋은 작가를 낳고 좋은 작가는 좋은 사회를 만든다. 너희들도 열심히 뭐 작업을 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나도 내 그림 유통이 된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사회도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 싶은 마음에 대학교 졸업을 하고서 시장에서 한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대학을 졸업했던 그 시기가 우리나라 미술 시장의 규모가 되게 큰 폭으로 성장했었던 시기거든요. 이때 해외 갤러리도 서울에 지점을 내고 해외에서만 하던 아트 페어도 서울에서 막 이루어지고 그런 버라이어티한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구미수 시장에도 한 번 경사가 있었죠. 조선시대 청아백자 용준이 고 도자기 경매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뉴스들을 보면은 가격이랑 규모가 막 커진 걸 떠나서 대중이 미술에 대한 시선들이 많이 성숙해졌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젊은 작가들이 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에 96년생 젊은 작가 이모카 작가가 해외에서 아주 잘 나가고 계신데, 저도 이 작가님을 몇 년 전부터 정말 정말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해외에서 정말 말 그대로 돌풍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니까 남인데도 정말 흐뭇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미술 업계에서 축배를 드는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 불교 시장의 규모도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도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죠, 당연히. 그치만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유튜브로 불교미술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치만 제가 지금 고미술, 고도자기 업계랑은 지금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어디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지금 상태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고도자기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AKA 고도자기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고미술품은 잘 샀다라는 것이 어떤 말인지부터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은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이렇게 자르르 이렇게 줄을 세워서 제일 싸게 샀으면은 '잘 샀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미술처럼 오랫동안 값어치를 지니는 물건들은 그렇지가 않죠. 어쨌든 일단 이 물건을 사서 집에 딱 뒀을 때 내가 보고서 너무 흡족하고 마음에 드시면 잘 산 거예요. 이게 다 어쨌든 소비는 자기 만족이잖아요. 근데 또 현실이 그 감정만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적당한 가격대에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물건을 사야지 소비에 대한 만족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 고민술 시장에서 물건의 값어치는 이 물건을 나중에 되팔았을 때 얼마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물건을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변환할 수 있을 것인지,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로 값어치가 결정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불교 문화에서는 차를 이렇게 마시면서 수행을 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청자다환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이 청자다환을 300만 원에 사가지고 집에 두고 볼 때마다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빛과 아름답고 각도도 잘 빠지고 '어떻게 이런 물건을 갖게 됐지? 너무너무 행복해.' 라는 마음을 갖고서 행복하게 지냈다고 하더라도 이 물건을 나중에 되팔라고 할 때 300에 산 물건을 150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속상한 게 어쩔 수 없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
내가 너무 예뻐서 300만 원이나 주고 산 청자 다화는 왜 내가 팔라고 하면은 150도 나오지 않는가? 왜 내가 이 경매에 내놓으면은 팔리지 않고 계속 유찰되는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죠. 약간 좀 주식 같은 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답변을 하자면은 고미술품은 내가 살 때 오래된 것일수록 그리고 아름다울수록 비싼 건 맞아요. 근데 그 물건에 어떤 손실, 어떤 흠이 있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훅훅 떨어지고 그 손실이 치명적일수록 거래가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아무래도 도자기는 깨지는 물건이다 보니까 물건을 살 때 어디가 손상이 됐고 수리는 또 어디가 되어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유라고 하는 금이 얼마나 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어느 부분에 이가 나가 있는지, 도자기 살이 튀어 있는지를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제가 말을 해도 될지 좀 모르겠는데, 제가 방금 도자기에 약간 되게 큰 흠이 있으면은 팔리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말을 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경매사 시절에 겪은 일화를 말씀을 드리자면 '물건에 정말 영혼이라는 게 있을까?'라는 걸 느끼게 된 일이에요. 경매사는 경매를 하기 전에 그냥 직전에 물건을 보고서 '아 이거네.' 하고서 지금부터 100만 원 출발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이 들어오면은 그 물건을 보고서 어떤 흠이 있는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든 거를 확인을 하고서 관리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물건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저 어두운 깜깜한 방에 들어가 가지고 UV 라이트 비춰 가면서 이게 수리가 돼 있는지 뭐 어디에 금이 가 있는지 이 물건의 흠을 다 체크를 하고 이 물건의 장점을 다 체크를 하고서 경매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 물건을 확인하고 경매하기까지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 물건을 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들 보면서 '아 이거 되게 좋은 다반이니까 잘 팔리겠다. 이거 뭐 흠도 딱히 없네. 이거 주력해서 열심히 해 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상품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뭐 좋은 상품이니까 뭐 높은 가격에 잘 팔렸겠죠. 근데 이 물건이 팔리고 나서 한 몇 주 뒤에 구매하신 분께 전화가 와요. 저기 저 이거 경매할 때는 흠이 없다고 해 가지고 샀고 저도 그때 당시에는 흠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구멍이 뽕뽕 뚫려 있고 흠이 꽤 많아요. 이거 어쨌든 그때 잘못 설명해 주신 거니까 환불되죠?" 하고서 물건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을 제가 경매까진 진짜 몰랐는데 다시 보니까 진짜 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할 일을 잘 못한 거니까 좀 약간 안절부절했죠. 근데 사장님이 너무나 그냥 쿨하게 "아 알겠습니다." 하고서 환불을 해 주고 저한테 그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잘못을 했는데 딱히 아무 말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죄송해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환불 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좀 마음에 걸리네요."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이 "이 물건이 이런 흠이 있어서 계속 오래 안 팔리는 걸 자기도 알다 보니까 사람을 홀린 거다. 이거는 나의 잘못도 너의 잘못도 구매자도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냥 이 물건은 팔리고 싶었을 뿐이니까 너무 개념치 말아라. 그냥 홀린 것일 뿐이야." 너무 무섭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쨌든 요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좀 눈에 많이 튀는 좀 심상치 않은 흠이 있으면은 팔리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다환이 너무 예뻐서 샀는데 가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처럼 귀신에 홀린 게 아닌 이상 구매 당시에는 그런 유나 팀이라는 흠이 보이지 않았을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흠들이 사전에 수리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수리가 된 도자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원래 도자기 살이랑 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랑 어쩔 수 없이 티가 나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이 되더라도 1000년 전,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도자기를 그대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초반에 구매를 하실 때 차라리 좀 수리가 안 돼 있어서 금이 간 게 보일지라도 가리지 않고 그냥 그 상태인 거를 구매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뭐 어쨌든 뭐 흠도 없고 수리도 없는 거를 구매하는 게 최선이겠지만은 뭐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이게 고비술품이라는 게 그 자체가 아주 오랜 시간을 간직한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의 가치를 논할 때에 수리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위적인 수리가 없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이게 항상 예외가 있어서 어려운 거죠. 수리가 있어도 가격이 별로 깎이지 않는 것들 예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일본에서 금수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가격이 깎이지가 않아요. 이게 금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일본은 그 와비사비라고 해서 문화재를 보존하고 처리하는 기술이 아주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수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또 다른 예술로 여겨지고 그거를 포장하는 것도 되게 예술의 경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수리를 하고 왔다 하면은 한층 더 도자기를 섬세하게 보강을 했다? 그런 이미지가 아무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고려시대 다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실생활에서 그 다도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일본에서 금으로 수리를 깔끔하게 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래된 다완을 써도 차가 새지 않고 깨끗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뭐 수리가 많거나 흠이 많은 거 그냥 사지 마시라 이런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고 도자기를 이번에 구매하실 분들에게 어떤 걸 구매하시는 게 좋으실지 개인적인 추천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도자기를 구매하신다 하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순백자, 순청자 같이 아무것도 없는 도자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청아백자 너무 예쁘고 삼감청자 너무 예쁘지만 내가 처음으로 구매한 도자기는 오래 두고 보고 싶잖아요. 다 추억이니까. 이게 도자기들은 어차피 다 보면 볼수록 예뻐요. 유약이 이렇게 구워진 흙 위에다가 뽀얗게 발려 가지고 광택을 내는 게 자세히 보면 보이거든요. 이게 남의 도자기라 전시가 돼 있으면은 멀리서만 볼 수 있지만 내 도자기는 그 내가 만지고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뽀얀 우유 같은 도자기에 빠져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무런 장식이 없고 뭐 형태도 밋밋하더라도 전혀 심심할 리가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즐거운 게 순청자, 순백자입니다. 이게 돌고 돌아서 순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언제 봐도 질리지 않고 흐뭇한 순백자, 순청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자세가 좋은 도자기를 구매하시라라고 제가 추천을 드려요. 이게 도자기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요 윗부분은 어깨라고 하는데 이 어깨의 바이브가 좀 남다른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도자기는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고 1000년, 몇백 년 전에 사람이 만든 거다 보니까 대칭이 안 맞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도자기 구매할 때 그냥 가까이에서 그 흠이 있나 없나 뭐 수리가 되어 있나 없나 이것만 보면은 자세를 놓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물건을 구매를 하실 때 앞에 두고서 이게 멀리서 들여다보면서 내가 사는 도자기 자세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이게 좌우 대칭에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한번 보고서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좀 도자기 많이 보기도 하고 많이 사는 것도 하고 많이 파는 것도 해 봤다. 이제 좀 도자기의 매력이 뭔지 알겠고 약간 고수가 된 것도 같다 싶으신 분들에게는 저는 항상 분청사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분청사기라는 것은 조선시대 중반에 거의 만들어지는 도자기인데 회색깔 바탕 흙에다가 백토로 장식을 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거든요. 이 백토를 아주 묽게 만들어서 도자기에 붓으로 갖다 이렇게 휙 이렇게 돌려버리기도 하고 도자기를 그 백토에다 퐁당 빠뜨렸다가 휙 꺼내면서 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청 도자기를 보면은 이 백토 입자가 보여요. 이게 물처럼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안에 붓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손맛
이 도자기를 만드는 당시 조선시대 도공들의 손맛, 그 현장감이 되게 생생해요. 이 고필술품 수집의 매력을 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물건의 그 오래된 자체를 좋아하고 그걸 느껴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 물건 안에 담긴 시간에서 오는 그 풍류, 그 멋이 있는데 이 분청삭이라는 우리나라 도자기는 보기에는 되게 소박하고 꾸밈이 없는데 들여다보면은 그 당시의 생생한 현장감 그리고 투박하지만 매력 있는 이 시대만의 그런 미학이 있어서 매니아 분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연예계에서 아트 컬렉터로 유명하신 BTS의 RM님의 집이 공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이 사진을 보면은 RM님이 뭐 거실에서 책을 읽으시다가 앞에 있는 그 수집품들을 보고서 흐뭇한 마음에 이렇게 찰칵하신 것 같거든요. 당시에 도자기에 미친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사진에서 도자기밖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사진에서 이렇게 분청 도자기도 보이고 분청에 약간 철화로 그림을 그린 듯한 도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진 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분도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니실 텐데 벌써부터 공예술품 수집의 멋을 어떻게 아신 걸까? 어떻게 이런 멋스러운 분청 도자기들을 모아 가지고 자신의 생활 반경에 전시를 해 놓으실까 너무너무 부럽지 않나요? 이분이 나이가 어리시기도 하고 직업도 되게 화려한 직업이잖아요. 아이돌이시니까 되게 화려한 도자기를 모으실 것 같은 그런 이미지셨는데 근데 이런 소박하고 소탈하고 고미술이라는 분야에 정수가 담겨 있는 이 분청 도자기를 자신의 생활 반경에 두고서 이렇게 보고 흐뭇하신다는 거는 이 사람은 고미술품이 주는 그런 풍요와 멋을 살면서 즐길 줄 아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매사로 일을 할 때도 이런 분청 도자기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40대 이하 연령대를 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생소한 거예요. 확실히 이분은 콜렉팅을 제대로 하는 분이고 '건방지지만 뭘 좀 아는 분이구나.' 이런 감탄을 했습니다. 하여튼 고미술품의 매력을 '내가 이제 알겠다.' 싶으시면은 분청에 한번 눈을 돌리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려요. 마니아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거는 판매를 내가 했을 때 현금화가 빨리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컬렉팅으로 분청을 모으는 거 전 너무 부럽고 너무 좋은 일이라고 네, 항상 그랬지만 오늘은 유독 저만 재밌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네,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